자, 우리가 본딩 준비로 치면 세마, 에칭 그리고 프라이머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브라켓을 본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브라켓을 본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BS라고도 하는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 즉 직접 구강 내에서 환자의 입에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는 것이죠. 이런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IDBS라고 해서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직접 브라켓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내에서 붙일 수 있는 이 인디비주얼 트랜스포 트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환자 입에서 이제 본딩을 하는 것이죠. 이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은 실제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이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바로 브라켓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혹은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많이 덮고 있어서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인디비주얼 본딩 트레이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로 붙여야 되고요. 혹은 치아가 너무 크라우딩이 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DBS 과정을 한번 보면요. 앞에서 봐왔던 이제 똑같이 치면 세마를 먼저 하고요. 표면을 에칭을 하죠. 에칭을 하고 나면 우리가 프라이머를 바르고 큐어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켓 베이스에 본딩 페이스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먼저 브라켓을 우리가 원하는 치아에 갖다 놓습니다. 브라켓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대략적인 위치에 이니셜 포지셔닝을 하죠. 라비알 사이드 혹은 보칼 사이드에서 체크를 하고 또 미러를 통해서 인사이즈얼 뷰 혹은 오클루자얼 뷰를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니셜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을 꾹 눌러서 본딩 페이스트를 치면에 접착시키기도 하고 남아있는 잉여 레진이 스퀴징 되어서 밀려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러고 나면 잉여 레진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파이널 포지셔닝 다시 한번 라비알 오클루잘 뷰를 보면서 최종적인 위치를 잡고 이제 큐어링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잉여 레진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잉여 레진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을 때 이 레진이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는 것은 아주 이제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레진이 남아있게 되면은 우리가 시야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클루절 뷰에서 베이스가 정확하게 치면에 접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레진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루본도에서 클리어 타입이 있고 스카이라고 해서 파란색을 띠는 타입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용을 하실 때는 파란색 색깔을 띠는 본딩 페이스트를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레진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포지션을 잡고 큐어링을 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치부에서 구치부까지 모두 DBS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딩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사진을 통해서 봤고요.
실제 클리니컬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면세마가 되어 있으면 인산을 이용해서 애칭을 해줘야 되겠죠. 자연치에서는 37% 포스포릭 애시드를 통해서 애칭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진 필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40초 혹은 교과서적으로 40초, 물론 이제 덴틴에서는 조금 더 짧은 시간을 하지만 교정에서는 우리가 충치 치료처럼 우리가 완벽한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브라켓을 임시적으로 붙였다가 결국은 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접착을 얻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장치를 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우리가 결합 강도가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칭도 너무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가 알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인산을 적용했다가 이렇게 와시아웃을 하고요. 와시아웃을 하고 나면 이렇게 표면을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환자가 구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로 말려줬다고 해도 자꾸 이제 표면이 습한 환경에 노출이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구호흡을 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런 석션 팁을 침을 제거하거나 물을 뺄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과정을 할 때 이렇게 입안에 걸어두면 우리가 구호흡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도 입안에서 나오는 이런 습기를 이런 석션 팁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 표면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션 팁을 꼭 입안에 가볍게 걸어서 그런 구호흡이나 입에서 꼭 코로 숨을 쉬더라도 입으로 나오는 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탄 환경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두는 것이 브라켓 본딩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구치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 우리가 프라이머를 발라주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라이밍을 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 브러쉬를 너무 가는 것을 이용하면 치아를 하나 바를 때마다 프라이머를 찍어서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보시듯이 마이크로 브러쉬를 조금 큰 것을 이용을 하면 한 번만 프라이머를 충분히 찍어주면 보통은 우리가 붙이고자 하는 치아 전체를 다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 치아를 다 바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머라는 것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오히려 본딩에게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얇게 펴 바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큰 마이크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 번에 펴서 바르는 것에 좀 주안을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머를 펴서 바르고 있죠. 지금 이제 보면 제가 6.7을 바르고 있는데도 보면 한 번만 이 프라이머를 찍어서 펴서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과할 정도로 프라이머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여러 번 찍을 필요 없고요. 한 번만 잘 찍어서 하시면 충분히, 혹은 뭐 대구치까지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프라이머를 찍어서 하면은 보통은 제가 6번에서 6번까지 처음에 본딩을 하는데요. 큰 무리 없이 다 프라이머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큐어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전체를 다 큐어링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다 큐어링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브라켓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한꺼번에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붙이려고 하는 치아만 큐어링을 하고 브라켓 본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라켓 본딩을 하고 또 큐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접치가 같이 큐어링이 되기 때문에 또 붙이고 나서 다른 큐어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옆에 치아를 붙여도 이미 프라이머는 다 큐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꺼번에 다 프라이머를 발랐다고 해서 큐어링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해당 치아, 처음에 붙이는 브라켓만 먼저 큐어링을 하고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럼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하나의 좀 요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11번을 먼저 이제 큐어링을 해서 본딩을 하고요. 먼저 이렇게 이니셜 그 브라켓팅을 포지셔닝을 하고 이제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레진을 제거하는데, 지금 이 그 본딩 레진은 우리가 유본드 페이스트 중에서 클리어 타입입니다. 클리어 타입이다 보니까 뭐 보이시는 분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잉여 레진이 나오는 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따가 뒤에서 이제 반대편 20번 때는 제가 일부러 색깔이 있는 스카이 타입의 유본드 페이스트를 사용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레진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파이널 포지셔닝을 잡죠. 그리고 나서 됐으면 이제 큐어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큐어링 할 때 인접치는 같이 큐어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다 모든 것을 큐어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측절치도 마찬가지로 먼저 포지셔닝 하고 나서 이니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딩 레진을 제거하게 되겠죠. 본딩 레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잉여 레진이 나왔을 때는 꼭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전치부에서는 사실 제거하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구치부로 넘어가게 되면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본딩할 텐데요. 저희가 볼 때는 오른쪽, 환자는 왼쪽이죠. 자, 10번 때 본딩할 때는 제가 클리어 타입의 유본드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본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본딩 페이스트가 브라켓 베이스에서 쭉 밀려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들어오셨을 텐데요. 20번 때 본딩할 때는 제가 유본드 페이스트에서 스카이 타입, 그러니까 파란색의 색깔이 나는 페이스트를 이용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자, 브라켓을 갖다 놓고 이제 쭉 눌러서 레진이 흘러나오게 하죠. 지금 보면 이렇게 파랗게 흘러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할 때도 훨씬 더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진은 그냥 남겨두고 이제 본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잡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레진이 많이 남아있으면 자꾸 음식물이 침착되고 변색이 돼서 또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훨씬 더 구분하기가 좋아서 제거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파이널 포지션을 잡고요. 이제 큐어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큐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어링 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색깔 때문에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큐어링 하고 나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텐데 파랗게 되어 있던 부분이 다 없어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루 색깔이, 파란 색깔이 큐어링을 하게 되면 색깔이 없어져요. 그냥 투명하게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사용할 때만 파란색이 있는 거고요. 큐어링을 하고 나면 다시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차도 한번 볼까요? 측절치를 본딩 하는데요. 측절치를 위치시키고 조금 뭐 위치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볍게 재위치시키고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나면 꾹 눌러서 레진이 흘러나오게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죠. 특히 레진을 제거할 때 교환면에 흘러나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러 뷰를 보고 우리가 그 베이스가 잘 붙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정확한 포지션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파이널 포지셔닝을 하고 이렇게 큐어링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견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클립 PC를 붙이고 있는데, 견치 같은 경우에 클립 PC가 베이스가 치면이랑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넉넉하게 레진을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레진이 좀 차게 해주는 것이 꽉 차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블루 타입의 레진을 쓰면 그런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잘 차 있는지, 지금도 이제 잠깐 미러뷰에서 나왔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레진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블루 타입의 지금 이제 동영상이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블루 타입의 페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임상에서 조금 더 쉽게 인식을 하고 제거할 때도 조금 더 쉽게 제거를 해서 우리 임상 브라켓 본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BS 브라켓 본딩을 하는 방법을 봤고요. 임상 구강 내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붙일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과정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카이 타입의 파란색이 나는 본딩, 유본드 본딩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